반갑습니다. 파이오니어 여러분. 오늘은 최근 파이 네트워크에서 발표한 두 가지 중요한 업데이트를 가지고 왔어요. 바로 에코시스템 디렉토리 스테이킹이랑 런치패드 슬라이스 토큰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 그렇게 복잡한 개념이 아니에요. 오늘 영상에서는 코어팀이 왜 이런 기능을 만들었는지,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 파이코인 생태계에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까지 초보 파이오니어 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게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영상 후반에는 제가 만든 파이덱스 유틸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일부 에코시스템 디렉토리 스테이킹이란? 먼저 첫 번째 에코시스템 디렉토리 스테이킹부터 살펴볼게요. 이 기능은 사실 작년 2025년 6월 28일 파이투데이 행사 때 처음 공개됐던 기능이에요. 그리고 올해 2026년 6월 18일에 디자인과 사용성을 크게 개선해서 다시 발표한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정확히 뭐냐? 한마디로 정리하면 내가 좋아하는 파이 앱을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밀어주는 기능이에요. 파이어사이드에서 토큰 개수에 따라 콘텐츠 순위를 위로 밀어주는 것과 비슷한 기능이죠. 마음에 드는 앱에 내 파이코인을 일정 기간 묶어두면 그 앱의 순위가 올라가고 더 많은 파이오니어의 눈에 띄게 되는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코어팀이 명확하게 밝힌 건데 이 스테이킹은 이자나 보상이 전혀 없어요. 200파이를 60일 동안 스테이킹했다면 60일 후에 딱 200파이만 돌려받는 거예요. 작년에 이 기능이 처음 나왔을 때 많은 파이오니어들이 이거 스테이킹인데 왜 이자가 없지? 하고 혼란스러워했던 적이 있는데 코어팀이 공식 블로그에 다음과 같이 명시했어요. 프로토콜 차원에서는 보상이 없다. 네트워크가 특정 앱을 편애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투자 개념이 아니라 내가 응원하는 앱에 힘을 실어주는 후원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딱 맞아요. 그러면 코어팀은 왜 이런 기능을 만든 걸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어요. 요즘 AI 덕분에 앱을 만드는 게 예전보다 훨씬 쉬워졌잖아요. 소위 바이브 코딩이라고 해서 코딩을 잘 몰라도 AI의 도움을 받아 앱을 뚝딱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앱은 쉽게 만들 수 있어도 그 앱을 진짜 사용자들에게 알리는 건 여전히 어렵다는 거예요. 기존 웹 2.0 앱스토어를 생각해 보시면 결국 광고비를 많이 쓰는 회사의 앱이 상위에 노출되는 구조잖아요. 근데 파이는 이걸 다르게 풀고 싶었던 거예요. 댓글이나 별점처럼 그냥 말로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 자산을 걸고 이 앱은 믿을만하다고 증명하는 방식으로요. 이걸 코어팀은 공식 블로그에서 경제적 무게가 실린 커뮤니티 검증이라고 표현했어요. 실제로 효과를 보여준 사례도 있어요. 파이 네트워크의 공식 게임인 CD게임즈가 베타로 출시됐을 때 160개가 넘는 국가에서 8만 1천 이상의 파이오니어가 참여했고 총 게임 세션은 120만 회를 넘었대요. 그리고 무려 319만 파이가 이 앱의 순위를 올리는데 스테이킹 됐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파이 공식 계정에 홍보 없이 커뮤니티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졌어요. 완전한 입소문, 그것도 자신의 파이를 사용한 입소문이었던 거죠. 자, 이게 파이 생태계에 어떤 파급 효과를 줄까요? 첫 번째, 유통량 측면이에요. 스테이킹된 파이는 일정 기간 잠겨있게 되니까 시중에 풀리는 파이 물량이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다만 이 부분은 너무 과대평가하시면 안 돼요. 6월 한 달에만 마이그레이션으로 풀리는 물량이 1억 7천만 파이가 넘는다고 하니까 스테이킹으로 묶이는 물량이 이걸 압도할 정도는 아니라는 점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앱 생태계의 질적 성장이에요. 좋은 앱이 자연스럽게 부각되고 부실한 앱은 도태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코어팀의 목표예요. 세 번째, 개발자 입장에서는 별도 승인 절차 없이 무료로 사용자를 모을 수 있는 채널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파이 광고 네트워크나 런치패드는 신청하고 심사받아야 하는데
이 디렉토리 스테이킹은 그냥 누구나 바로 쓸 수 있는 셀프 서비스거든요. 2부 런치패드 슬라이스 토큰 업데이트.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런치패드의 슬라이스 토큰이에요.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파이 런치패드가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해요. 런치패드는 쉽게 말해서 파이 생태계 안에서 새로운 토큰이 정식으로 출시되기 전에 미리 연습해보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올해 3월 14일 파이데이에 첫 번째 테스트 토큰인 이라가 출시됐었어요. 그때 결과가 꽤 흥미로운데 47만 8천 명이 넘는 파이오니어가 참여해서 3,605만 테스트 파일을 스테이킹했고 그중 19만 8천 명이 1,472만 테스트 파일을 커밋해서 1,000만 개의 이라 토큰을 받아갔어요. 근데 이 첫 번째 시도에서 문제가 좀 있었어요. 뭐였냐면 스테이킹이랑 커밋이라는 두 단계가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헷갈려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스테이킹까지만 하고 정작 커밋은 안 해서 토큰을 못 받는 경우도 있었고요. 절차도 너무 복잡하다는 피드백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라 토큰은 참여도가 스테이킹한 수량으로 정할 수밖에 없어서 참여도의 본래 의도와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코어팀이 이 피드백을 반영해서 6월 11일과 12일에 두 번째 테스트 토큰인 슬라이스를 내놓은 거예요. 슬라이스는 슬라이스 어브 파이라는 실제로 존재하는 게임 앱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첫 번째 이라 토큰이 단순 데모용이었다면 이번엔 진짜 사용하고 있는 앱으로 진짜 사용자 반응을 테스트해보겠다는 거죠. 가장 큰 변화는 절차예요. 이제는 커밋 먼저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비유하자면 예전에는 보증금 내고 그 다음에 따로 구매 신청하고 이렇게 두 군데를 왔다 갔다 해야 했다면 이제는 이만큼 살래요라고 금액만 정하면 시스템이 알아서 필요한 보증금까지 계산해 한 화면에 딱 보여주는 거예요. 훨씬 직관적이죠. 여기서 공정접근 보유분이라는 개념이 새로 등장하는데요. 이게 예전에 스테이크나 파이파워라고 불리던 거예요. 코어팀은 이 보증금이 커밋 금액에 따라 커지는 구조라서 큰손 쏠림을 막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어요. 공식 설명만 놓고 보면 커밋 금액이 커질수록 스테이킹 금액이 비례 이상으로 더 크게 늘어나는 구조로 추정됩니다. 예를 들어 커밋 금액이 10배가 됐을 때 보증금은 10배가 아닌 15배나 20배까지 늘어나는 방식일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아직 공식 발표에서 정확한 계산식을 명확하게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파이투데이 이후 더 정확한 내용이 나오면 영상으로 다시 설명드려야 할 부분이에요. 이 보증금은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보유기간이 끝나면 그대로 다시 돌려받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참여를 많이 하면 토큰을 할인해서 준다는 개념이었는데 이제는 참여도에 따라 일정 비율의 추가 토큰을 보너스로 준다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슬라이스 어브 파이 앱을 실제로 플레이하며 참여도를 쌓으면 나중에 토큰 보너스를 받을 수도 있어요. 참여 기간은 올해 파이투데이인 6월 28일까지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꼭 말씀드려야 해요. 슬라이스 토큰은 테스트넷 전용이에요. 즉 실제 금전적 가치가 전혀 없고 메인넷으로 절대 넘어가지 않는다고 코어팀이 명확히 공지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슬라이스 토큰 팝니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100% 사기예요. 절대 속지 마세요. 그러면 코어팀은 왜 굳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테스트를 하는 걸까요? 진짜 돈이 걸린 메인넷에서 사고가 나기 전에 가짜 돈으로 충분히 연습시켜서 시스템의 허점을 찾고 고치겠다는 거죠. 실제로 이라 토큰 테스트에서 나온 스테이킹 커밋 분리로 인한 혼란이라는 문제점이 슬라이스에서는 커밋 먼저 방식으로 바로 개선된 게 좋은 예시예요. 그리고 슬라이스가 실제 게임 앱과 연동된 첫 사례인 만큼 토큰을 받은 사람이 진짜 그 앱을 쓰는지 데이터를 모을 수 있게 됐어요. 이건 나중에 메인넷 버전 런치패드가 진짜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거예요. 3부 앱 스튜디오에 올린 파이덱스 유틸 소개. 마지막으로 제가 만든 파이덱스 유틸을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한 달쯤 전 시청자 한 분이 댓글로 삼각 차익 계산의 원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문의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쯤부터 저도 계산기로 하나하나 계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제 영상에서 소개한 차익 계산 공식들이 조금씩 다르다는 점도 문제였습니다. 원리는 하나지만 계산 방식은 여러 가지라 어느 하나를 꼭 집어서 반드시 이렇게 계산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도 예매했어요. 그래서 차익 공식을 하나하나 이해하는데 시간을 쓰기보다 차라리 바이브 코딩으로 계산을 자동화하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삼각 차익 자동봇을 만들기 시작한 계기 중 하나였어요. 조금 늦었지만 제가 진행하는 파이코인 파이덱스 시리즈가 그분께 답이 되었으면 합니다. 파이덱스 유틸은 파이코인 파이덱스 시리즈에서 다루는 삼각 차익 봇의 구동 조건을 포함해 파이덱스의 여러 기능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게 만든 시뮬레이션 앱이에요. 하단의 각 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덱스 탭에서는 유동성 풀의 총개수와 고유 토큰의 총개수를 볼 수 있습니다. LP 계산 탭에서는 풀에 예치할 때 테스트 파일을 기준으로 두 토큰을 몇 %씩 준비해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차익 탐색 탭은 삼각 차익 자동봇에 적용되는 설정 중 중요한 4가지를 골라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꾸며봤어요. 투입 금액과 기대 수익률, 최소 유동성 기준을 낮추면 탐색되는 경로가 더 많아집니다. 최소 유동성은 풀의 두 토큰 수량이 모두 설정값 이상일 때만 그 풀을 차익 거래 경로 계산에 사용하도록 하는 설정입니다. 최소 수익률은 실제로 트랜잭션을 제출할 때 필요한 설정입니다. 현재 앱은 시뮬레이션만 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자동봇의 구조를 보여드리기 위해 넣었어요. 웃음. 파이코인 파이덱스 시리즈를 봐주신 시청자분들이 특정 설정 값을 댓글로 추천해 주시면 고려해 보겠습니다. 정보 탭에서 공개된 지갑 주소를 등록하시면 지갑 탭이 활성화되어 지갑 탭에서는 보유 토큰, 유동성 풀 예치 현황, 연결된 토큰 등의 자세한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절대로 개인키나 비밀 구절을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입력도 안 되지만 혹시라도 입력하는 과정에서 유출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자, 오늘은 에코시스템 디렉토리 스테이킹과 슬라이스 토큰 업데이트를 알아보고 파이덱스 유틸까지 간단히 소개해드렸어요. 정리하자면 디렉토리 스테이킹은 이자는 없지만 내가 응원하는 앱을 밀어주는 후원 시스템이고, 슬라이스 토큰은 아직은 연습 단계인 가짜 토큰이지만 진짜 메인넷 토큰 출시를 위한 중요한 리허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기능 모두 당장 큰 돈을 벌어다 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파이 생태계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코어팀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신호라고 저는 생각해요. 투기가 아니라 진짜 쓸모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느껴지거든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고요. 문의나 질문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